자, 오늘은 HLB 골드대 떠오르는 다크호스 HLB 제약이 완화서 보려고 합니다. 나노코박스가 넘어올 때 가장 생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HLB 제약이죠. 그래서 이 HLB 제약에 하나 풀 건데, 자, HLB 제약이 지난해 매출, 이게 이제 4월달, 올해 4월달 기사인데, 지난해 매출이 406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사업 다각화에 따른 외연 성장이 본격적으로 평가되죠. 엄청나게 많은 이 사업을 펼치고 있고, 올해도 역시 건기식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매출도 잭팟인데 올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증권사 전망이 있죠. 자, 퀀텀 점프 뭔 얘기지? 자, 박재영 HLB 제약 대표는 1일 HLB 그룹 편입 이후 실적 개선은 물론 중장기 성장을 위한 발표를 마련했다고 얘기했습니다. 2021년 올해죠. HLB 생명과학을 비롯한 그룹 내 바이오 관계사들과 협력해서 위탁 사업, 신약 개발 모든 분야에서 퀀텀 점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HLB 제약 주주분들에게는 참 좋은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매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HLB 제약의 매출 구성을 보면 크게 CSO와 CMO, 위탁 생산과 위탁 판매, 이렇게 위탁 판매죠. 이거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위탁 생산, 위탁 판매로 나뉘는데 이 중 주력 사업인 CSO 사업부 매출이 28% 이상 증가해서 회사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자, 이 성장세가 계속 가팔라지죠. 그러면서 자체 집계 결과 올해 3월 실적이 전월 동기 대비 약 78% 성장하면서 월 매출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쭉쭉 커지고 있는 거예요. 회사가 잘 커지고 있고,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도 더 있죠. 자, 이 작년 10월 HLB 그룹에 편입된 HLB 제약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올해가 더 큰데, 지난 2월 기존 남양주 공장 규모의 3배에 달하는 향남 공장을 삼성 제약으로부터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HLB 제약의 생산 능력, 즉 캐파가 비약적으로 확대됐죠.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죠. 이 HLB가 무슨 계획이 잘 있어요. 전 계획대로 뭘 잘 진행을 하는데, 이 삼성 제약의 향남 공장을 하나 인수했습니다. 근데 향남 공장이 엄청 커요. 이 큰 향남 공장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뭔가 차근차근 계획을 꾸미고 있죠. 계획을 꾸미고 있는데, 여기 근간에 들어온 뉴스가 바로 나노젠의 나노코박스를 권리를 갖고 온 건데, 여기에 생산, 판매, 유통이 있는데, 유통은 이번에 지트리비한테 해결했죠. 자, 판매 HLB가 하면 되는데, 생산 부분이 바로 HLB 제약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HLB 셀도 있고 여러 개 있지만 그냥 어디까지 제 가정인데, HLB 제약도 확실히 공장을 인수하면서 뭔가 저런 것과 관련한 연관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특히 이 향남 공장에선 계약 조건이 대박이죠. 자, 이 기존 계약에 따라서 기존 향남 공장에서 생산한 대다수 제품을 HLB 제약에 또 위탁 생산하죠. 공장도 인수하고 위탁 생산도 하고, 따라서 올해는 CSO에서 CMO, 위탁 판매, 위탁 생산까지 모든 비중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베리스모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죠. 자, 이 HLB 제약은 베리스모의 최대 주주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투자 사업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카트티, 키메라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 개발사인 베리스모 트랩텍스의 위와 1,000만 불을 투자해 최대 주주로 참여했습니다. 자, 참고로 중간에 말씀드릴 일이 있는데, 이 영상은 항상 재밌게 참고로만 보시고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HLB 제약은 상당히 좋고 주가가 이거에 반영해서 꽤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높다 보니까 조정이라는 게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이 영상은 HLB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곳에 투자를 했고 이런 CS라든가 CMO 사업을 크게 하는구나, 이런 거에 관한 영상이구나 하고 재밌게 참고로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베리스모의 최대 주주로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꿈의 치료제 카트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카트티를 보면, 자, 이렇게 카트티 치료제는 환자에서 채취한 T세포, 표면의 암세포의 특정한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유전 정보를 주입해서 이를 다시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식이 차세대 항암제, 거의 이걸 꿈의 항암제라고 불릴 정도로 탁월한 치료제로 알려져 있어요. 자,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말기 혈액암 환자가 카트티 치료제 킴리아 단 한 번 투여했는데 완치됐습니다. 물론 좀 특별한 경우기도 하죠.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카트티 치료제는 이 꿈의 치료제로 알려져 있으면서 이렇게 굉장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기 개발하는 베리스모에 바로 투자를 했습니다. 또 얼마 전 HLB 자체도 지트리비언티를 인수했는데, 자, 이렇게 지트리비언티 인수의 수혜를 직접 받을 수 있는 곳 하나가 바로 HLB 제약입니다. 자, HLB 측에서 HLB 제약은 HLB 바이오 관계사들 유기적 협력 상태인 HBS 내에서 생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혜가 HLB 제약 쪽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나 이 다른 자꾸 이제 어떤 일이 생길 때, 즉 생산기지이기 때문에
향후 각 개혁사들의 개발 중인 각종 신약 승인이 완료되면 완료될 때마다 이 생산기지 역할을 착착 수행할 게 H1B 제약이기 때문에 H1B 그룹의 신약 파이프라인이 확대될 때마다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구조가 바로 H1B 제약이 갖고 있는 현 위치죠. 이 그룹 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 뭐 어떤 그 자회사에 안 중요한 건 없겠지만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HLB 제약이 건기식 시장에 제가 뛰어들었다고 얘기했죠. 자, 건강기능식품에 뛰어들었습니다. HLB 제약은 최근 건강기능식품까지 라인업을 확대했는데 유산균, 중화기능, 요거 상품명은 못 읽어드려요. 이게 광고가 될까봐. 그래서 어쨌거나 이것들을 동시에 론칭하면서 건기식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주 가파른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CMO, CSO 이제 건기식 진출에 드디어 또 진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 다각화가 돼 있죠. 성장세도 가파르고 2020년 기준 406억 원 매출을 기록했고 전년 대비 12% 넘게 성장했던 HB 제약은 올해 상반기에 281억 원, 올해는 21년도죠. 매출을 달성했고 전년 동기 대비 177억 원, 50.3%의 놀라운 이 실적 전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은 실적에 반하지 않죠. 특히 건기식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 4조 원 건기식 시장이 뜬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면역력 높이는 껌, 콜레스테롤 낮추는 낫또, 많은 이 건기식 제품이 나오는 거죠. 자, 오일, 이거는 이제 9월달, 오늘 이번 달 기사입니다. 자, 한국식품산업협회에 등록된 기능성 식품은 여러 껌을 비롯해서 88종이 된다고 그래요. 시장 규모가 4조 원대로 커졌습니다. 풀무원, 오리온, 롯데제과, 코카콜라 이런 제과업체, 음료업체 다 가세하고 있는데 이 시장에 바로 이번에 또 우리의 HLB 제약이 뛰어들었습니다. HLB 그룹의 이 시장의 이 도전 어디까지인지 참 대단합니다. 어쨌거나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 큰 건기식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현상이죠. 자, 이 식약처 시행령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시행했는데 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제는 프로폴리스, 홍삼, 알로에길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29종을 사용한 일반 식품에 한해 면역력 증진 등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서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갑자기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자, 시장 규모를 보면 자, 이렇게 4조 원 이상, 2015년도 2조, 16년도 2조 6천억, 17년도 7천억, 18년도에 드디어 앞에서 숫자가 바뀐 3조, 주식으로 얘기하면 호가창이 바뀌었습니다. 자, 2019년도에 3조 7,257억, 2020년도엔 더 늘었고 2021년도에 4조를 넘어가는 5조, 6조까지 바라볼 수 있는 엄청난 시장이 됐습니다. 즉 4조 원 이상의 시장이 된 거죠. 4조 원 이상의 시장이 됐고 이런 시장 규모 추세대로라면 이 건강 관련 식품 규모가 2019년 기준 2015년 2조에서 1.5배 이상 성장했기 때문에 역시 21년, 22년, 23년 4조 원, 5조 원 이상으로 쭉 늘어날 걸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죠. 이렇게 건기식 시장에도 뛰어들었지만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권리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자, 이렇게 베트남 보건부가 긴급 사용 승인을 검토 중인 나노코박스 WHO의 나노코박스 샘플도 제출했죠. 이 자세한 영상들은 제 동영상, 제 제목에 가면 다 있어요. 이걸 글로벌 권리를 인수했는데 자, 진양군 HLB 회장과 혼난 나노젠 회장은 18일 화상으로 이렇게 나노코박스 기술 이전을 골자로 한 HLB 나노젠, 나노코박스 글로벌 권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내용이 중에 보면 가만히 보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협약을 통해 양산, 임상, 삼성, 막바지에 이른 나노코박스의 생산, 판매, 글로벌 마케팅을 등을 위한 기술 이전에 합의했습니다. 자, 여기서 글로벌 마케팅은 얼마 전에 엘리바의 이 마케팅 엄청 잘하시는 분 하나 편입했죠. 대표이사로 다시 오셨죠. 미국 시장에 어차피 도전할 때 이분 도움 될 것 같고 어쨌거나 그죠? 자, 생산이 중요하죠. 여기서 보면 이 HLB 제약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이 있죠. 물론 HLB 셀도 있고 많은 또 기업들이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생산에 관한 부분 HLB 제약의 몫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